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쉔 그리스도님께서 욕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세 번째 주제도 정말 욕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한덕수예요. 한덕수 요놈이 대선에 나가려고 대미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한 얘기예요.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미국에 팔아 넘긴 게 됩니다. 지 대선 나가려고 국익을 팔아 넘긴 거야.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끝낸 다음에 그것이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떠벌떠벌 포장을 억지로 해가지고 그게 마치 대선 출정을 위한 근거라도 될 것처럼 떠버리는 행동. 하지만 내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익을 미국에 다 갖다 바친 그냥 포장지만 예쁜 그런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국익을 팔아 넘긴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덕수는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미 한덕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 팔아먹은 놈이죠. 이완용이 아이고 스승님 라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완용이 무려 100여 년 만에 환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덕수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한덕수는 김앤장에 있을 때도 주로 미국 쪽에서 클라이언트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이익, 우리 시민들의 이익, 소비자들의 이익을 미국 대기업한테 갖다 바치는 일을 했고 그 대가로 돈벌이를 했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게 한덕수였어요. 그 일종의 주특기 같은 건데 그 주특기를 한덕수가 또 10분 발휘한 겁니다. 대선에 나가려고 나라 국익을 팔아넘겼다?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게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국이 서두르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어. 빨리 끝날 것 같아. 빨리 끝나는 거 지금 한덕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얘는 이거 가지고 대선 나가려고 하네. 야, 어때? 내가 잘하고 있지? 라고 베센트가 얘기한 겁니다. 한덕수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이런 역량을 뽐내는 거죠. 확실한 것은 여기서 베센트가 지 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싹 빼더라도 뭐는 확실하다? 한덕수가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고 서두르는 이유는 지가 대선 나가려고.
미국과 협상을 빨리 끝냈다는 게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가 무슨 큰 업적이라도 남긴 것처럼 떠버려서 그거 가지고 지가 대통령 선거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 기자들 앞에 놓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자기가 볼 때 얼마나 눈에 확 들어왔으면, 얼마나 눈꼴 시려웠으면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하겠습니까? 말 자체에 이미 벌써 한덕수에 대한 조롱이나 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나요?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매국노 새끼가, 자, 뭐라고 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 윤곽이 지금 나왔어. 한국 지금 선거해야 되는데 뒤로 미뤄지지 않나요? 무슨, 아니야. 얘네들 선거 전에 그 결론 나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말고 선거 앞두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더 있는 모양이죠. 자, 이런 나라들은 선거 전에 틀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어. 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해. 내가 그걸 알잖아. 탁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씨발, 진짜. 자, 이 말을 요약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 말 요약하면 뭐가 돼요? 한덕수가 나라 팔아먹었다? 야, 지 대선 나가려고 말이야. 나라 팔아먹고 있어. 응? 마치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지가 총리 대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정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한덕수가 하고 있는 거죠. 한덕수는 아마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면 그게 엄청 협상이 잘 된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들 거예요.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한덕수가 엄청난 영웅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 이들한테는 사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 얘네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일종의 선전 도구만 되면 돼.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빨리 끝났다는 것은 바로 그 선전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빨리만 끝내면 돼. 그러면 그것이 성과라고 떠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선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 며칠, 이제 한 달 뒤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손가락만 빨게끔 한덕수가 벌써 손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미국의 장관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참, 한덕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대선 전에 통상협상 마무리하겠다고 한 적 없다. 한덕수의 반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한덕수가 지금 엉뚱한 소리라고 있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 새끼가 그럴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의도로 우리한테 많은 걸 퍼주고 있어 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아니, 협상을 빨리 끝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해달라는 거 다 후딱후딱 들어줘 버리면 협상 빨리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모든 것을 퍼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퍼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협상이라는 건요,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가이드라인에 쫓기고 데드라인에 쫓기면 협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이 협상을 할 때 시간이 모자란 쪽이 결국 패하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자기가 협상을 서둘렀다 안 서둘렀다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대선 전에 마무리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럼 대선 전에 마무리 안 하는 그 말은 안 했다고 치고 그러면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오버한 거는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해서 우회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한덕수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이 새끼는 국적만 우리나라 국적이지 그것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나라 팔아먹기 위함이지 이게 하나도 국민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최근에 저자세 외교를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아왔죠. 인터뷰도 국내 언론과는 하나도 안 하고 해외 외신하고만 계속 인터뷰하고 있다. 이게 지적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2000년 마늘 파문이라든 등 미국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과정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미국과 자동차 협상할 때 있었던 일들 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거야. 한덕수가 이렇게 미국 쪽에 많은 이익을 퍼다 주면요. 한덕수는 나중에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대선에서 지가 해봤자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은 모양이지. 대신에 미국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얘는 어쩌면 지금 대통령 후보 나가는 것도 그런 스펙 한 줄을 위해서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했다는 것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미국과 협상을 성공시켰다. 요게 스펙으로 훨씬 더 쓸모있고 그것이 돈벌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 한덕수 만약에 김앤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무슨 일 벌어질까?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덕수는 돈벌이에 미쳐 있는 거예요. 대선 나가는 것도 그와 관련된 겁니다. 얘는 지가 벌어들일 돈과 대선 하는 중간에 쓰이는 돈, 이 돈의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이익이다 싶은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쯤이야 팔아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까지도 숱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한덕수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덕수 내일 기자회견 하나 연답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알려진 메시지입니다. 내일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중계가 가능하고 질의응답은 없음. 담화 발표 시작까지는 엠바고.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오전에 별도로 문자 드립니다. 예, 뭐예요? 얘 지금 뭐 하려고 이래? 예, 자, 그러면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한 브리핑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야, 이런 새끼가 진짜 아유 진짜. 그래서 한덕수는 일찌감치 탄핵을 시켰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놈들이 한덕수 탄핵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이런 일이 아니 한덕수가 이렇게 뻘짓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는 훨씬 유리해요.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죠. 다른 애들보다 상대하기가 편합니다. 뭐 국힘당 내부 자기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거는 한덕수가 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대선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는 것에서는 한덕수보다 더 나은 사람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상대하기 가장 편한 후보는 사실 한덕수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탄핵 안 하고 넘어왔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뭐합니까? 한덕수가 거덜내 놓았으면. 그죠? 그리고 이 한덕수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위헌 천지 아닙니까? 공무원이 헌법을 수시로 어기고 있는데
그런 놈이 탄핵을 안 당하면은 앞으로 다음 공무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놈들을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이런 놈들이 또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 안 하고 있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들에 대한 탄핵 여부는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대한민국에, 민주공화국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민주공화국에는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수싸움,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수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누가 합니까? 정치적 수라는 거는 90%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뚜껑 열어봐야 이게 옳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안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그냥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불확실한 정치적 수싸움, 요것에 매몰이 돼가지고 진정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거야말로 진짜 수에 말린 겁니다. 한덕수는 탄핵 안 당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말려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덕수가 괜히 대선 출마한다 그랬겠어? 실제로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는 둘째 치더라도 왜 그 얘기를 시작했겠습니까? 지 탄핵 안 당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아나 버린 거야, 우리가 결국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한덕수 어떻게 할까? 이거 그대로 놔둬야 돼요? 탄핵도 안 당하고 그러니까 어째야 됩니까? 나중에라도 반드시 처벌해야겠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수사가 될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금처럼 한덕수가 나라 팔아먹는 협상을 한다면 무슨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배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 그 대장동 사건에서 5천억, 6천억, 7천억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800억만 이익 보고 나머지 전부 다 대장동 업자가 가져가게 해줬다 라는 이유로 5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를 하죠. 그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한덕수는 배임도 엄청 중범죄 배임이 될 거예요. 미국의 이익을 그득 던져준 거죠. 이거 배임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미국한테 이익을 넘겨준 겁니다. 검찰 한덕수 이거 기소해야 돼요. 일단 배임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이익,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미국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을 넘겨주기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지 않으려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세트로 걸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했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됩니다. 이건 뇌물죄예요. 진짜. 자, 한덕수 부인이 그렇게 명리하게 밝다고 하죠.
이번에도 한덕수가 이렇게 해야지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모양이죠. 그런 수가 나온 모양이죠. 그런데 명리학이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명리학에서도 20% 정도는 틀릴 가능성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명리학에서도 20%는 틀린다고 얘기를 해. 80%는 맞고 20%는 틀린다고 해. 이번에 한덕수가 그 20% 안에 들어가서 패가 망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꼭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덕수가 패가 망신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